이번 시간에는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몸통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간부에 있는 경혈들 중에 첫 번째로 21번째 견정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정혈은 승모근의 상부에 있는 능선에 있는 혈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 목과 어깨 사이에 이 승모근 상부에 있는 요 능선 뒤에서 정면 그 환자로 하여금 바른 자세로 정자세로 앉아 있도록 시킨 다음에 뒤에서 앞을 봤을 때 요 목과 어깨 관절 사이에 이렇게 수직과 수직 사이에 수평으로 비교적 수평으로 지나가는 이 라인에서 요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데요. 여기가 승모근의 트리거 포인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자, 견정혈을 쉽게 취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요. 우리 동맥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가장 높이 튀어나오는 이 경추 7번, 이 7번 밑에 대추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동맥에 있는 대추혈과 그리고 어깨 관절에 팔을 이렇게 위로 치켜 올렸을 때 앞쪽과 뒤쪽 두 개의 함몰처가 어깨 관절에 생기는데 이 중에서 앞에 생기는 어깨 관절, 앞에 생기는 함몰처, 이 관절에서 두 개의 함몰처 중에 앞쪽에 생기는 함몰처가 수양명 대장경의 견우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대추혈과 견우혈을 이었을 때 이 이은 대추와 견우의 연결선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견정입니다. 네, 견정혈은 승모근 근육의 한가운데 능선에 위치하는데요. 다른 혈들을 취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체에서 경혈을 취혈을 할 때, 자침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폐를 찌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체에 있는 횡격막 위에 있는 혈들을 자침할 때는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할 때 방향과 깊이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견정혈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기에 만약에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한 1cm 정도만 들어가면 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자를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침 방향을 직자를 하지 않고 꺾어서 횡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견정혈을 쓰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승모근이 이 부위가 경직이 심하기 때문에 이 경직된 그 승모근의 경결을 풀어주는 것이 견정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경직된 부위를 손으로 집어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자침을 하게 되면은 폐를 찌를 수 있는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견정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를 찾고요. 그 다음에 견우를 찾고 대추와 견우를 이어서 중간 지점에 견정을 찾은 다음에 경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승모근이 여기에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굳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직된 부위를 집어 올려서
이렇게 평행하게 자침을 하면 폐를 찌를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족소형 담경의 22번째 경혈인 연액혈입니다. 네, 연액혈은 늑간에 있는 혈인데요. 다른 족소음 신경이나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과 마찬가지로 갈비뼈 사이에 있는 혈들의 공통적인 자침 방식 뭐였죠? 그렇죠. 직자하지 않고 횡자한다. 이런 자침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연액혈의 위치는 4호 늑간에서 인맥에서부터 양 옆으로 8촌인데요. 인맥 옆으로 8촌이면 이 8촌의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 옆구리, 겨드랑이 정중선의 한가운데 정중선을 지나간다. 측면에 정중선을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연액혈의 위치는 4번, 5번 갈비뼈 사이에서 인맥에서부터 옆으로 8촌. 그러니까 측면에 정중선상에서 4, 5 늑간에 해당하는 혈이 연액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액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늑간에 있는 다른 혈들과 마찬가지로 허증일 경우에는 인맥 방향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고요. 실증일 경우에는 흩어주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연액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형 담경의 23번째 경혈인 첩근혈입니다. 네, 첩근혈은 방금 보셨던 연액혈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연액혈과 마찬가지로 첩근혈도 4번째, 5번째 갈비뼈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자, 4번, 5번 갈비뼈 사이에서 첩근혈은 연액혈에 비해서 앞쪽으로 1촌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연액혈이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8촌, 그러니까 측면의 정중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첩근혈은 연액혈로부터 인맥 쪽으로 1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액과 유중 사이가 4촌이죠. 그래서 이 거리를 4등분 한 것만큼 4분의 1만큼 안으로 인맥 쪽으로 이동하면 거기가 첩근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첩근혈을 치열해 보겠습니다.
협근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형 담경의 24번째 경혈인 1월혈입니다. 네, 1월혈은 담의 복모혈이죠. 네, 그래서 1월혈을 깊이 심자하게 되면 담낭을 찌르게 됩니다. 물론 담낭까지 침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간을 찌르겠죠. 네, 그래서 간을 찌르고 담낭까지도 찌를 수 있는 혈입니다. 당연히 늑간에 있는 혈이기 때문에 직자는 하지 않고요. 침을 눕혀서 갈비뼈 사이로 횡자를 합니다. 1월혈의 위치는 7번, 8번 갈비뼈 사이인데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갈비뼈 사이 높이에서 유중혈을 지나는 수직선상에 이 교차점이 바로 1월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월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형 담경의 25번째 경혈인 경문혈입니다. 경문혈은 신장의 복모혈인데요. 경문혈을 깊이 심자했을 경우에 신장, 그러니까 콩팥을 찌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직자하지 않고요. 경문혈을 자침하는 경우에는 횡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월도 복모혈이지만 경문이 1월과 또 다른 점은 경문의 경우에는 장을 찌를 수 있는 오장의 복모혈이죠. 그래서 육부도 그렇지만 특히 오장의 경우에는 침을 놓다가 장기를 손상하는 경우가 좀 우리 내경에서 이야기하면 더 심각한 증상을, 후유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장의 복모혈인 경우에 더더욱 자침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문의 위치는 12번째 갈비뼈 끝입니다. 우리가 쇄골 아래쪽으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갈비뼈가 쭉 내려오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갈비뼈들이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흉골에 와서 달라붙죠. 그런데 11번하고 12번 밑에 있는 두 개의 갈비뼈는 흉추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오다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앞에 와가지고 붙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끝이 흉골에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11번, 12번 두 개의 갈비뼈를 우리가 떠 있다. 그래서 부유늑골 이렇게 말을 하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12번째 갈비뼈의 갈비뼈 끝이 바로 경문혈인데요. 여기를 깊이 찌르면 콩팥을 찌르게 됩니다. 자, 경문혈은 12번 갈비뼈 끝은 11번 끝에 비해서 상당히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옆구리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11번 끝에 비해서 12번 끝은
훨씬 더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마치 갈비뼈가 흉추에서 나와서 조금 오다가 그냥 허리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번 갈비뼈 끝은 11번에 비해서 촉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1번은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갈비뼈 끝이 끝나기는 끝나는데 촉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갈비뼈 끝이 이렇게 속으로 약간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 끝을 촉지하려면 깊이 꾹꾹꾹 눌러봐야 돼요. 환자가 불쾌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번 갈비뼈 끝은 11번처럼 이렇게 오다가 끝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만지다 보면 아, 여기가 갈비뼈 끝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기가 갈비뼈 끝이에요. 찾기가 아주 쉬워요. 12번 끝은 11번처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찾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가 12번 갈비뼈, 이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12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갈비뼈 끝, 여기가 경문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문혈에 차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26번째 경혈인 대맥혈입니다. 대맥혈은 11번 갈비뼈 끝과 그리고 배꼽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취혈을 하는데요. 대맥혈의 위치는 11번 갈비뼈 끝을 찾고요. 네, 11번 갈비뼈 끝을 지나는 수직선, 그리고 배꼽을 지나는 수평선. 그랬을 때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바로 대맥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맥혈과 다음에 나오는 오추, 유도, 이 세 개의 혈은 어느 한 개의 혈만 쓰기보다는 세 개의 혈을 세트 메뉴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맥과 오추, 유도, 이 담경에 있는 세 개의 이 경혈들이 기경팔맥 중에 대맥에 속하는 혈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팔맥 교회혈에 보면은 족소양 담경이 조기무배에서 대맥과 만나는 것도 아시죠? 예, 기경 중에서 대맥과 이 12정경 중에서 족소양 담경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소양 담경에 있는 44개 경혈 중에서 기경팔맥의 대맥에 속하는 이 대맥 오추 유도 3개의 경혈들은 이 경혈들의 위치가 특히 어디에 있냐면 복사근 TP점들인데요. 이 대맥 오추 유도 이 3개의 혈들을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비뇨기 질환과 생식기 질환, 특히 복사근과 민감한 관련이 있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경을 썼을 때 이게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거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비뇨기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대맥 오추 유도를 잘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맥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갈비뼈 끝을 찾고요. 네, 좀 전에 경문혈을 할 때 12번 끝이 찾기 더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일 밑에 있으면서 찾기가 쉬운 촉지가 잘 되는 12번을 찾고요. 12번 바로 위에 있는 11번을 찾은 다음에 이 11번 갈비뼈를 촉지하면서 안으로 따라가다 보면 자, 여기서 갈비뼈가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11번 갈비뼈 끝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간편 취혈법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여기 목구멍, 우리 인맥에 천돌이라고 하는 혈이 있었죠. 여기 흉골이 끝나는 이 목구멍에다가 딱 대면 주첨, 팔꿈치 끝이 닿는 지점이 바로 11번 갈비뼈 끝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신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 갈비뼈 끝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리고요. 배꼽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린 다음에 교차점이 대맥혈이 되겠습니다. 네, 대맥혈에 자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27번째 경혈인 오추혈입니다. 네, 오추혈은 방금 보셨던 대맥혈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유도혈 이 두 개의 혈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혈들과 함께 기경팔맥 중에 대맥에 속하는 혈들인데요. 복사근의 경직이 유발되기 쉬운 복사근 TP점에 위치하는 혈들입니다. 오추의 위치는 자, 관원을 지나는 수평선 그리고 이 장골릉 안쪽에 있는 이 안쪽 경계선과의 교차점인데요. 자, 관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맥에서 신골부터 치골결합까지가 하복부 골도에서 오촌으로 간주했죠. 이 하복부의 오촌의 골도법에서 신골로부터 아래쪽으로 3촌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관원이었습니다. 오추혈은 이 관원을 지나는 수평선, 이 관원의 수평선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쭉 나오다가 장골릉에 있으면서 장골릉 안쪽에 의해서 딱 가로막히면 여기가 바로 오추혈입니다. 대맥혈과 함께 오추혈도 복사근의 경직이 쉽게 일어나는 사고 다발 지역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그러면 오추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을 찾고요. 관원에서 수평선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장골릉이 나오면서 가로막히면 거기가 장골릉 안쪽에 내방에 함요처 거기가 오추가 되겠습니다.
오추에 자침했습니다. 거기서 이 위치는 나오고. 네? 네, 이번에는 족소양 담경의 28번째 경혈인 유도혈입니다. 네, 앞에서 봤던 대맥혈 그리고 오추혈과 함께 이 기경팔맥의 대맥에 속하는 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사근에 경직되기 쉬운 경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도혈의 위치는 방금 보셨던 오추혈에서 장골릉의 안쪽을 따라서 내하방으로 0.5촌을 이동하면 거기가 유도혈이 되겠습니다. 거의 오추나 유도나 같은 위치에 같은 TP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을 찾고요. 관원에서 옆으로 이동해서 오추를 찾은 다음에 오추에서 장골릉 안쪽으로 0.5촌을 이동합니다. 네, 유도혈에 자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 중에서 몸통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